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이달 10여 년 만에 최고 매수인 7조가량의 순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FOMC 그리고 4분기 국내 기업들의 확정 실적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조금 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길 랠리를 잠시 뒤로 하고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폭이 나오면서 코스피 200이 0.9%가량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2,4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을 조금 보여줬다가 점점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이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낙폭이 코스피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0.1%가량 밀리고 있고 740포인트 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은 오늘도 사들입니다. 12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형주는 700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매일 1조 넘게 던지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 역시나 던지고 있는데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에서는 수급 변화가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끝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이달 들어 11% 그리고 9%가량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업황이 좋지 않은 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상승 구간 추입에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증시파워 10을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10가지 종목씩 총 2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이데일리온 오서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덕전자, 청담글로벌, 하이딥,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은 JYP엔터, CNC 인터내셔널, GKL, 신성통상 그리고 호텔신라까지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마트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은 계단시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말에
격주로 해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좀 휴업을 좀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지방 쪽을 중심으로 이 주말이 아니라 평일 쪽으로 지금 휴업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한층 높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가 평일 매출이 300억, 주말 매출이 500억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의무 휴업일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후로 어떻게 보면은 100억에 대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매출이 뭐 3,800억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이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다도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서 주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4분기 때는 약간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캐리페 보상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올해 상반기 때는 기저효과로 활용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4분기 실적 우려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JYP 엔터주 중에 올해 들어 가장 빠르게 신고가 맞습니다. 경신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좋을까요? 예, 좀 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는 놈들이 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JYP 엔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국내 뭐 빅4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 주었는데요. 네. 뭐 K-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앨범 판매량 부문에서 일부 아티스트들은 좀 역성장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소속 IP들이 이제 고른 판매량을 보였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적도 잘 나와 주었고 엔터주 안에서 가장 탄탄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소속 아이돌 중에서 스트레이키즈는 앨범당 판매량이 300만 장을 넘기면서 JYP 엔터의 대표 아이돌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난해 2개의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2번이나 기록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뭐 넥스트 BTS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성장세로만 봤을 때는 뭐 BTS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올해 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 뭐 직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현지화 아이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따라서 좀 리레이팅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관련해서 JYP 엔터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돌들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새로운 재료가 또 붙어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의 대덕전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대덕전자, 뭐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이 장비주들 그리고 부품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 뭐 그중에서도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아직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한 다른 반도체 이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 PCB 쪽에 대한 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가전기기 쪽으로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덕전자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상태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도 모멘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PCB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이 기존의 어떤 가전기기 쪽에서 전장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대덕전자의 뭐 기판 PCB 이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뿐만 아니죠. 이제 OTT, 뭐 클라우드 수요,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기대감이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어떤 주가를 접근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시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 주가를 뭐 7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땡!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역시나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우려가 선반영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정책이 해제가 되는데요. 뭐 일단은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마스크에 대한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뭐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크 정책 해제 이슈가 아무래도 또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향후에 또 실적으로 또 증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져서 화장품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온 CNC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ODM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95%가 넘어가는 색조 전문 ODM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틴트 부문에서는 국내 1위의 생산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난다 등의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그리고 입생로랑 같은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는 상장 후 꾸준하게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뭐 지난해부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조에 힘입어 상장 후 처음으로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또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최근 북미 쪽에서 가파르게 또 매출이 증가하면서 북미 수출량은 뭐 최근 뭐 수출량은 막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북미 같은 경우에도 립틴트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하이엔드들의 수주 의뢰가 세도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 내놓은 립 제품이 입생로랑의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외로 인기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기대가 되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청담글로벌. 네, 네. 청담글로벌 오늘 6.4%까지 좀 네.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그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예, 청담 글로벌은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관리하고 판매까지 하는 종합 솔루션 어떤 유통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청담 글로벌의 매출은 대부분 이제 뭐 장동닷컴을 비롯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폐지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먼저 선 반영됐던 감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이제 어떤 그 월마트 차이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판매 루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은 그전에는 주가는 이제 모멘텀이었다면 이제 실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 쪽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들도 어떤 숙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어졌죠.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이제 해외 쪽으로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좀 절대적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중국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 거의 뭐 선진국 평균 대비해서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들어봤고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 GKR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자, 전일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복성 일반 비자 발급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이제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좀 보복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트립닷컴 예약자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는 싱가포르이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결국 중국의 보복 정책 완화에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역시 좀 폭증을 나타낼 가능성 역시 좀 열어둘 수 있겠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대의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온 GKL은 삼성동 코엑스, 용산 드래곤시티, 부산 롯데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 중인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 VIP 회복으로 완만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80% 수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GKL의 국적별 드로백을 보면 이제 중국인
중국인이 이제 일본인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트래픽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GKL은 강북 힐튼에서 운영을 하던 카지노를 서울 드래곤시티로 이전을 하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확장을 현재 진행한 상황인데요. 현재 드래곤시티 카지노의 경우에는 직전 대비 규모가 20% 정도 커졌고 테이블 수도 5개가량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신규 오픈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관심들 가지고 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KL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딥인데요. 하이딥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 보여준 현재 상태이고요. 뭐 지난주에 종가가 16% 이상 끝난 상황이지만 오늘도 그 상승세는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하이딥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 매출원이 이제 터치, IC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이 그 전에 어떤 그 디스플레이, 단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웨어러블 또 이제 이 스마트 워치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어떤 이 터치 IC에 대한 기술 부분을 계속 하이딥에서도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얇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특허도 받은 상태에서 이 하이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해당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이 하이딥에 대한 기술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객사나 어떤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점점 지난주 후반부터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딥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 신성통상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고환율일 때 언급이 좀 많이 되다가 네. 요즘엔 또 안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뭐 이제 그것도 있는데 네. 사실 실적 대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 그래도 네. 조금은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풀리면 또 외부 활동들 많이들 하게 되실 텐데, 동시에 이제 최근 뭐 물가도 좀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옷을 구매할 때에도 좀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를 찾으시는 소비자분들 역시 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신성통상은 현재 의류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현재 올젠, 지오지아, 엔드제트, 탑10 등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종 스파 브랜드인 탑10 같은 경우에는 런칭 이후에 점포를 꾸준하게 늘려왔고, 뭐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소도시대까지 점포를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55개의 점포를 운영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6개의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탑10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 증가한 7,8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는 1조 원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탑10은 국내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최초로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탑10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또 스파 브랜드라는 특성상 이 같은 불황에서도 좀 견조한 판매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최근 주가는 회사에서 좀 배당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좀 더해지면서 주가 다 좋지 못한 상황인데, 완만한 회복세 좀 기다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통상까지 들어봤고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 포스코 케미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어떤 4분기 실적이나 봤을 네. 때는 좀 실망을 했던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은 기간의 실적이 가장 가까운 기간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주가에 큰 반영이 안 됐던 거고, 이런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보다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가치 부분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뭐 지난주 후반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5회사죠. 5회사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사업 구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그룹사의 광물 사업과 연계된 이 양극재에 대한 원자재 확보가 항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도 가장 주가의 상승여력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좋은 모멘텀은 올해도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 여건도 뭐 하이니켈 관련해서 양극재 기술 수출 승인도 있고 이 캐나다와의 그런 JV 쪽에서의 이 회사에 대한 합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올해 상반기 때 작년에 하반기 때 이어서 2차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오수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는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역성장과 적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약 마이너스 3%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실적 부진은 사실은 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턴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대로 급변동을 하면서 면세 매출 원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 부문에서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던 면세점 쪽에서도 그 시내 면세점 매출은 3%대 성장세를 보였고 공항 면세점은 122%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이제 환율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더욱더 좀 견조했을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변동성은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특별한 특이사항만 없다면 실적 역시 차츰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4분기 호텔 레저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같이 지금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업들이 대부분 또 관광객에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까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20가지의 종목 투자 포인트 이야기해 드릴 텐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설명해드린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고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유진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FOMC 회의가 이번 주 진행이 됩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증시는 FOMC를 앞둔 만큼 수요일까지는 관망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월초를 맞이한 각종 경제 지표 공개 등 이번 주에는 변수가 참 많은데요. 월요일인 오늘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린 듯 하고요. 현재는 0.85% 내린 2,463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17% 내린 739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케미칼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크게 올랐었죠. 주간 상승률이 33%에 달하면서 2013년 이후로 가장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새해 초까지만 해도 100달러 선이 무너진다 만다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주가는 18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2차 전지 시장은 분위기를 반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금요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또 받았는데요.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했지만 연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대체로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북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오전 한때 이미 22만 원 터치를 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포스코케미칼은 1.65% 오른 2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3% 넘게 오르면서 가장 상승률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로봇 시장에 연일 호재가 나오는 듯합니다. 올 초부터 국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챗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공개에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LG전자가 올해 서빙 로봇, 물류 로봇 등 로봇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또한 자율배송 로봇도 개발했던 이력이 있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 현재 주가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는 이렇게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휴림 로봇은 개장 직후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은 오늘 우리사조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유통 물량 중에 23%, 총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는 예상 속에서 오늘 개장 전부터 하락세가 점쳐졌습니다. 일각에서는 LG화학 대주주 지분과 또 외국인 지분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 물량은 적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늘 얼만큼의 물량이 실제 출하되는지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는 LG 엔솔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60만 원에서 60만 원 후반대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LG 엔솔의 주가 흐름 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1.38% 내린 49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5%까지도 내렸었는데 하락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지금부터 또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서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5% 이렇게 세 글자, 5%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또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서공 차장의 종목입니다. 코웨이, 현대도산, 인프라코어, 에어부산, CJ E&M,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됐고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은 이렌텍과 마인즈랩, 덴티움, 넷마블, 인텔리안 탱크. 그렇다면 종목 투자 포인트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네, 코웨이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정수기 네, 맞죠. 유명한 텐데 이제 올 1월부터 이제 생활 가전 렌탈료를 4% 정도 인상을 했죠. 뭐 시청자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수기 쪽에서의 가격 인상, 렌탈료 인상은 10년 만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코웨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렌탈료를 인상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물가나 뭐 오르겠지만 솔직히 이제 렌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인건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렌탈료를 올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마진이 크게 나아질 정도의 인상폭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10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을 지금 올린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물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스프레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에 걸쳐서 기존 계약들이 인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계단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뭐 하지만은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초입 단계에서 말레이시아를 본다고 하더라도 초입 단계에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해외 쪽 실적 부분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이렌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렌텍은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배터리팩, 전자담배 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57%가량의 매출이 삼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KT-NG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력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의 ODM을 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해 전자담배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KT-NG 향 매출이 급증을 하였고 현재 전체 매출에서 KT-NG 매출은 약 31%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릴 솔리드는 KT-NG의 주력 수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필립 모리스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 수출국이 31개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2025년까지는 약 50개국을 확대로 이제 KT-NG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전자담배를 장려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권력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판매를 허가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권력형 전자담배 시장은 22년 37조 원 규모에서 24년 50조 원 규모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된 기기를 KT-NG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현대도산 인프라코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일단은 어떤 건설 기계, 불사기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 방산주, 또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관계사죠. 어떤 현대 로템과의 수주 계약을 하면서 이 방산 엔진 쪽에서의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현대 로템을 비롯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계약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때는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은 이 방산 아니면 원자력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현대로템이 해외 쪽에서의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 전차에 대한 수주액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그런 엔진 쪽의 수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RA법 때문에 이 미국이 어떤 그 2차 전지, 이 원자재에 대한 채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자유무역 파트너로부터 이 채굴에 대한 부분이 계속 국가가 늘어났을 때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굴삭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서진 전문가의 다음 종목은 마인즈랩인데요. 지금 현재 20%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죠. 좀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I나 그 챗 GPT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텐베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단기간 좀 급등을 한 감은 있긴 하지만 좀 추세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AI 서비스와 관련해서 뭐 30% 이상의 또 사용자들이 유료로 또 이용할 또 의사가 있다라고 또 전하기도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제 막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인즈랩은 챗 GPT와 관련해서 기초 기술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3대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객들에게 AI 알고리즘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 그리고 AI 기술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서비스들로는 이제 음성 인식, 챗봇, 그리고 음성봇, AI 회의록 등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금융사와 언론사 그리고 대기업들에도 이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마음 오케스트라를 또 오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정부에서 좀 그 제시한 부문에 따르면 AI 활용 기업을 현재 1%대에서 2030년까지 30%대까지 좀 늘린다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인즈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갈 종목이 더 간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시각이실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에어부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항공 업체들의 관심이 좀 작년 연말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대형사보다도 이 단거리 그런 항공 업체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 쪽에 주위에 굉장히 좀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어떤 중국 쪽에서도 이런 그 아직까지 좀 잡음이 뭐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은 중국 쪽으로의 이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올해 하반기 때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여객기 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넘어서 인천공항 쪽을 진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의 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 운영 항공기 개수 작년까지 6대였지만은 지금 8대까지 늘린다는 가정하에서 매출에 대한 정상화는 올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LCC 업체들이 과연 올해 흑자 전환이 당연히 적자폭은 축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흑자에 대한 전환을 기대를 했을 때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에어부산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동남아나 또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항공편을 늘릴 수밖에 없는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하지만은 이 항공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적어지는 상태에서 이 에어부산의 이런 발빠른 어떤 진출 부분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땡! 알겠습니다. 에어 부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쓱하게 웃으시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덴티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전에 그 탑픽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동생주라고 볼 수 있는 좀 덴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특정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 소식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는 강성북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측으로 보낸 주주 서한이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데 주주 서한 내용을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현재 지나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고려했을 경우 최소 2배에서 5배가량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종목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섹터에 구성이 되어 있는 덴티움 쪽으로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덴티움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확보 중인 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 6위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국 정부의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VBP 입찰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1, 2위를 또 나란히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현재 중국 치과 시장은 연간 1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중인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한데 이번 VBP에서 이룩한 결과물로 향후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덴티움의 매출은 현재 중국향 매출이 가장 큰 상황이기도 한데 2분기 같은 경우에 2분기 이후로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실적 역시 추가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전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CJ ENM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CJ ENM 역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지만 주가는 좀 꼿꼿하게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추정치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뭐 약간 400억에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있지만은 점점 내려지면서 뭐 360, 거기다가 이제 한 340억대까지도 내려왔는데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응을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 주가에 좀 선반영된 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미디어 부분 쪽에서의 적자인데 이런 부분 지금 빨리 개선이 되고 있죠. 뭐 티빙이나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쪽에서의 그 법인에 대한 부분이 뭐 티빙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적자 부분을 지금 탈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디어 쪽에서의 이 포커스가 집중이 됐을 때 음악 부분이죠. 여러 엔터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역시 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음악 부분에 있어서 뭐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표이사도 제되면서 이 조직 효율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CJ ENM에 대한 어떤 올해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CJ ENM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 넷마블 들어볼게요. 기관이 좀 많이 매수합니다, 요즘에. 네, 아무래도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국내 게임사들 지난달 이제 중국에서 파노를 받은 이후에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었고 이후 좀 소폭 눌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종목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파노를 발급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중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뮤 레전드의 파노를 발급받았던 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발급 소식 이후로 약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지고 온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조금씩 또 움직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또 시총이 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바로 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게임 시장이 미국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크다
크다라는 점, 그리고 넷마블이 지난 12월 이제 국내에서 게임 판호를 가장 많이 발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된 기대감은 앞으로도 주가에 상당 기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게임들이 중국에서 또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올해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작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유명 웹툰의 IP를 기반으로 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유명 드라마를 소재로 한 MMORPG 아스달 연대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 온라인 액션 배틀로얄 장르인 하이프 스커트와 또 과거 넷마블의 히트작이었다 볼 수 있는 이제 모두의 마블도 새로운 버전이 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전문가님의 마지막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의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네.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약간의 지난주에 이 피부 관련주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주가 먼저 선반영이 됐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좀 돋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규 의료기기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리니어 Z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출시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출시 부분이 이제 의료기기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것보다도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이 매출의 40%가 바로 소모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체에 대한 카트리지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가장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이 신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한테 지금 납품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제이시스 메디칼의 소모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올해도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같은 이제 피부 의료기기가 굉장히 좀 과점 상태라고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각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기업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들어봤고요. 오서진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 인텔리안테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 최근에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약 5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 초에 누리호 3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전에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I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씩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저렴하게 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인텔리안 테크는 누리호 발사도 발사지만 저궤도 위성과 관련해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현재 저궤도 통신 사업을 하는 이제 글로벌 업체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원앱, 아마존, 텔러셋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인텔리안 테크의 주요 고객사인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 원앱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글로벌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돌입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인텔리안 테크는 평택에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원앱 쪽으로 안테나를 공급 중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때문에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인텔리안 테크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말씀드린 스타링크 외적으로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안테나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역시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선정을 해볼 텐데, 오늘은 종목만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은요? 저 인텔리안 테크. 두 분 다 마지막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장 후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